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옵션 만기일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별다른 영향 없이 충격 없이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2분기 어닝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선을 회복하며 급등 마감한 영향을 받았죠. 오늘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면서 1698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17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자세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고스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최고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여유투자의 전도사시죠. 거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상님. 예. 예. 오늘 시장부터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일 미국이 정말 간만에 반등다운 반등, 급등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비관론자들이 정말 많이 더블 딥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다시 세계 경기가 침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순식간에 1만 포인트로 회복을 하면서 불식을 시켜주면서 시원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경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주, 대표적인 은행이었던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 쪽에서 그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은행주들이 그동안 많이 좀 약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이 은행 업체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일단은 또 그 8년 이래 은행카드 연체율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주들의 힘이 강하게 치솟았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그 배경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미국 시장이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초반부터 강하게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이러한 갭이 그동안에 또 오늘 옵션 만기일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었던 만큼 대형주들의 흐름이 장 마감까지 저 역시도 좀 많이 좀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단 갭이 잘 유지를 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심지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50만 원대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 시장 역시 지금 약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을 통해서 일단 충분히 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 배경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 역시도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그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대형 은행주들이 4%대 이상의 급등으로 일단 마감을 한 상태.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간만에 6일 만에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록 한 500억도 채 안 되는 작은 물량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수급적인 심리, 그동안 개인들만 전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간만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시장의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큼은 일단은 시장이 다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수급 개선의 조짐이 보입니다. 내일
내일은 금요일장인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만큼 투자 전략 지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렇다고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저도 하이리치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배경은 아직은 외국인들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점, 그동안 나온 물량만 자그마치 1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우리 현물 시장에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융주들이 살아야 우리 시장도 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환율 시장은 나름대로 잘 안정을 좀 찾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 시장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도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저녁 역시도 일단 미국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나름대로 좀 영업이익 예상 이제 실적에 대해서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역시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팔지 않았나, 어제부터도 계속 많이 팔지 않았나, 어제까지도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살 수 있는,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80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배경이 좀 뒷받침될 때 우리 시장이 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조금이나마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오늘 1만 포인트를 좀 다시 좀 회복이 아니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그 방향성을 갖는다라면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 역시도 전반적인 세계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략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지금 시즌 자체가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들이 계속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여기저기 수급적인 주체들이 흐름들을 보기에는 좀 많이 정신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떠나서 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든지 아니면 2분기 그동안 쭉 흐름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실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2분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좀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압축을 하셔서 포트에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조금씩 담아 보시는 전략,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형주들로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거상님과 함께 짜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석유화학 부문의 업황 호조와 GS 리테일의 영업 실적 개선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어제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GS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을 진단받으실 수 있고 추천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돌발 퀴즈 문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 분석 속에 숨은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상님이 꼽는 숨겨진 가치주 오늘은 어떤 기업을 들고 나오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요, 다우데이터라는 업체입니다. 예. 다우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너를 통해서 계속 숨겨져 있는 가치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오늘 또 가지고 온 추천주이기도 하고요. 왜 제가 추천을 드리는지 조금 더 좀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데이터는 참고로 일단 간략하게 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제품은 바로 이제 윈도우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이제 그 OS라고 소위 부르죠. 네. 컴퓨터를 켜시면 바로 다 이 OS가 뜨는데요. 윈도우가 뜹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유통 채널은 바로 이 다우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다우데이터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그 개요를 말씀드리다가 잠깐 좀 다른 데로 샜는데요. 전반적으로 발행 주식 수는 3,570만 주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참고로 지금 다우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우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회장인 김익래 회장이 43.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약 2.0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임원이라는 이제 주식 법인에서 7.8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금 담고 있는 업체가요. 일단 대주주를 비롯해서 다 관련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다우데이터를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또 이렇게 소개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OS 유통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시스템 통합이라고 그러죠. SI라고 이제 소위 많이 부르는데 그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정보 처리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자문 등등등 좀 다양한 지금 영업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항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지금 독과점과 다를 바가 없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심지어는 또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로벳 리더라든지 어도비라는 이제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총판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가 참고로 45%에서 5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른 작은 업체들에게 굳이 유통망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역량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파트너로서 지금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서 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의 흐름들을 보시면 다우데이터 역시 우리나라 이제 컴퓨터가 열심히 보급이 되면서도 함께 이제 매출이 증대가 됐습니다. 매출도 증대가 됐었고 그만큼 그 MS사 쪽에 많은 지금 매출을 함께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금 역시도 같이 나란히 지금 협력업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라면요. 무엇보다 가장 강점은 그거겠죠. 가치주. 제가 예전에 강의를 설명을 드렸을 때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바로 시장 안에서의 바로 역량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건지. 그렇다면 일단 뻔하죠. MS사 통해서 지금 유통이 계속 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뿌려왔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 다른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른 파트너를 선정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들 역시도 그동안 해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우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뭐 또 다른 소프트웨어도 될 수 있고요. 꼭 제가 지금 MS 쪽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다양한 어도비사도 될 수가 있겠고요. 정말 다양한 지금 소프트웨어 미국의 유수의 업체들과 함께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애플의 매킨토시 전용 지금 소프트웨어를 또 유통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바로 그 자회사 인큐브테크라는 업체에서 지금 매킨토시용 또 소프트웨어를 그 전담을 맡아서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일상생활이라면 좀 너무 좀 제가 넓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컴퓨터 생활을 할 때 IT 생활을 할 때 무조건 컴퓨터를 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무엇보다 이 다우 데이터에서 유통된 모든 OS를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수요는 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다우 데이터는 그대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컴퓨터는 예전에 많이 했고 이전에 휴대용,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냐. 자, 제가 오늘 역시도 주식 담당자와 또 통화를 했고요.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스마트폰 전용 OS도 지금 뿌려지고 있죠. 지금 개발을 해서 다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역시도 지금 다우 데이터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부분까지도 역량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반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전달을 받았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단순히 과거에 기존에 이미 뿌려져 있는 그 OS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도 지금 다우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다라는 것 자체는 그 이상에 대해서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그 점이고요. 자, 두 번째 사항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솔직히 앞에 있었던 그 사항보다는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릴 사항을 더 높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가치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다우 데이터 이 종목은요, 이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소위 지주회사는 지금은 아닌데 지주회사와 마찬가지의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산 가치 대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소외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뭐 기술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외도 받고 있다라는 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계속 주도 면밀하게 좀 많이 봐왔고요. 일단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회사, 어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거의 뭐 매일매일 HTS를 띄울 때 보시는 바로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바로 뭐 직접적인 자회사는 아니고요. 다우 데이터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자회사는 다우 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우 기술이 지분을 이제 출자한 회사가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매킨토시 그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있는 바로 인큐브테크 그 두 업체들이 다 모두 상장 업체입니다.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업체들을 소위 다우 데이터를 쥐게 되면 이 업체들 뭐 그렇다고 뭐 기업들이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연 키움증권은 온라인 증권 시장에서 단연 1위입니다. 시장 마켓쉐어가 1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자회사가 아니라 소위 손자회사로 지금 거느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다우 데이터가 참고로 다우 기술의 지분을 출자한 건 37.53%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뭐 지분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다우 기술을 쥐고 있다. 다우 기술 역시도 전반적으로 제가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나름대로 좀 알짜배기 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우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곁들여서 함께 따라온 것들이 바로 인큐브테크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우 기술이 인큐브테크 쪽에는 56.4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51.32%, 벌써 지분율이 50%가 넘게끔 거느리고 있습니다. 즉, 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지주회사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참고로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주회사로 이제 등록이 되었었다가 다시 한번 지주회사로서의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박탈이 돼서 안 좋게 박탈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참고로 지주회사가 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면서 바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 지분의 평가액이 현재 지주회사의 자산에서 5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올해 3월이었나요? 4월 정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다우데이터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50%가 넘었던 자회사들의 지분 그 평가액이 줄어들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자산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주회사로서의 자격은 일단은 좀 박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오늘 역시도 제가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담당자도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우데이터 입장에서는 굳이 지주회사로 등록이 안 돼도 나름대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등록이 되면 요건도 까다롭고 오히려 더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부분도 정말 많고요. 앞으로 뭐 영업 활동이라든지 제한이 워낙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차피 늘어난다라면 자회사들의 규모가 커진다라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굳이 이것은 시장 안에서 뭐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다면 굳이 뭐 지주회사가 중요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물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지주회사들이 은근히 좀 잘 갑니다. 뭐 일진홀딩스라든지 뭐 등등등 그 좀 거느린 업체들이 잠깐 또 뭐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지 뭐 내년에 IFRS와 관련된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도 잠깐 뭐 들썩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된다면 득이 된다라면 다우데이터 역시도 뭐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중요한 뭐 포인트는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자회사를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우데이터를 투자를 하면 일단은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우 기술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키움증권과 인큐브테크도 함께 우리가 우리 계좌에 담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좀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일단 제가 두 번째 사항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숨겨진 자산 가치주죠. 다우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재무 상태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제가 너무 초반부터 포장을 너무 잘한 것 같기도 한데요. 기대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대라기보다는요. 참고로 올해 목표는 작년 정도 수준을 지금 바라고 목표로 지금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재무상 전반적인 이제 손익계산서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될 텐데요. 2007년도 이후부터 뭐 매출액이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른 이후에 크게 늘어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올해 뭐 1분기 실적 역시도 뭐 저조한 수준도 아니고요. 평균치는 가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역시도 일단 수익성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뭐 200억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영업액 활동을 할 때마다 뭐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역시도 앞으로도 그렇고 2분기 실적은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잠깐 뭐 뉘앙스만 제가 좀 받았는데 이러한 종목은 참고로 뭐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쉽게 망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그 역량을 더 발휘했으면 발휘했지 쉽게 이 시장에서 떠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재무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자산 가치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없잖아. 자체적인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는 뭐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자회사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누적해왔던 그 자산 가치 대비 지금에 있는 현재 주가는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저한테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다우 그룹이 다우 기술이 일단 모토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좀 먼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1986년도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으로 시작이 됐던 업체가 불과 10년이 좀 넘어서 벌써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대표자의 뭐 역량이라든지 그동안의 뭐 사업 경영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비전들 일단 꾸준히 계속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기들만의 다우 그룹으로서 우뚝 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자산 가치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빼먹은 게 뭐냐면요. PBR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거든요. 참고로 PBR은 0.7배 수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으로 봤을 때 약 0.7배 수준, 1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세 가지 사항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우데이터. 그렇다면 지금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공략을 좀 하는 게 좀 좋을지 간략하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다우데이터 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일목을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가 많이 안 터지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참고로 가치주들은요. 거래가 살기 시작하면 들쭉날쭉 시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작 그 평균 매수 단가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예전부터도 뭐 동원 F&B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처럼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몰빵, 소위 말하는 이제 한꺼번에 100%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뭐 당장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지금 자금이 단기적인 성향이라면 다우데이터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그림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위로 매물벽이 상당히 놓여 있습니다. 3,300원대까지는 여전히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은 종목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이 안 된다라면 그런 가정하라면 일단 3,300원 밑으로 그대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요, 지금 역시도 가능합니다.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고점을 3,100원대에서 3,140원 위로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매물벽 소화 과정에 들어오면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위로 물량을 조금씩 뭐 최대한 맥시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에서 20% 이상의 좀 비중을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3%면 3%, 5%면 5% 조금씩 모아가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매일매일 나눠서 사는 전략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모아 가시면서 그동안의 그 흐름들, 일단 가격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3,300원대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2,950원까지 이 중간에서의 흐름들을 이용을 하시면서 나눠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10%에서 20% 정도 담아 보신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요. 뭐 정확하게 뭐 자리를 말씀드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들은요, 손절일 라인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가 나오기 전에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구사를 하는 게 바로 손절매다 보니까 일단 이러한 종목들은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저는 참고로 많아서 10%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분들만큼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투자하신다라면 10만 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나름대로 좀 여유 있으시면서도 훗날 가치 투자 종목으로서 충분히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좀 재미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제가 잠시 후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 한 플러스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숨겨진 가치주를 발굴하라. 오늘은 거상님과 함께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다우데이터에서 하는 기업의 사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고요. 오늘은 사지선다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프로그램 미디어 제조, 2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3번 전자기기 조립, 4번 결혼정보업체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거상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여러 종목들을 갖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동원 F&B를 보겠습니다. 수익이 한 20% 정도 나고 있거든요. 거상님. 네네. 동원 F&B 흐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자리가 뭐 잠깐 눌리긴 했죠.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 이유는 없는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6만 원이 좀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의 지수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 중에도 정말 변동성도 컸었고 정말 안 좋았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었고 더블 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인 종목들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면서 지금 동원 F&B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잠깐의 그냥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잠깐의 흐름들. 일단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제 뭐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화요일날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터닝이 되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중에는 무엇보다 53,000원대에 대한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지루한 움직임은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 종목은요. 2만 주에서 3만 주 정도가 좀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2,000주, 3,000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아직은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치주로 지금 접근한 많은 세력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진행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목표가 62,000원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예, 동원 F&B를 목표가를 62,000원 잡고 계신데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43,300원이었고 오늘 51,700원입니다. 20%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형전자가 있는데요. 수익은 한 13% 정도 나고 있고요. 거래하신 지는 14거래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삼형전자 목표가 14,200원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변함 없으신가요? 예, 그 변함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삼형전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기존에도 이제 포트에 담고 있었던 장기적인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도 있었고요. 중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은 뭐 연희정보통신이 대표적이었고 장기적인 종목들은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세부MEC 두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지금 오늘 포트상에서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손절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뭐 19%에서 13% 이상, 10%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닌 종목들은 과감하게 뭐 마이너스 중기적인 종목들은 마이너스 7%, 장기적인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내에서 컷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뭐 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그리고 손절할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차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누적을 시키는 게 바로 수익이지 한 종목만 가지고 목을 메이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세 종목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고요. 연희정보 같은 경우는 좀 신용 물량 때문에 조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끼가 좀 넘치는 종목이라는 점 계속 말씀을 누차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세부MEC는 좀 소외가 돼서 조금 도태가 된 것뿐이지 여전히 지금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 역시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바로 삼형전자로 좀 바로 넘어가겠고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바로 좀 시세가 좀 나와서 저 역시도 좀 깜짝 놀랐던 종목이고요. 예. 지금 있는 시세 가지고는 좀 만족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릴 자리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삼형전자도
오늘 다우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제가 종목을 소개를 하면서 포트에 담았던 종목이거든요. 11,000원 밑에서 우리 저희 하이리치 회원님들께서는 또 공략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뭐 단기적으로 뭐 20% 수익이 나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는 14,200원까지 변함없이 저는 유지를 합니다. 물론 13,900원 정도 된다라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에서 보시면 지금 시세가 나와서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려지냐면 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좀 많이 지루하게 뭐 박스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우습고요. 좀 지수가 그동안 많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많이 눌려 있었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시세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세는 참고로 올라가는 시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는 시세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감수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나는 지금 내 자금이 장기적이다라면 지금이라도 그냥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부각이 안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에 신고가를 찍으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기관들한테 포트에도 담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할, 차익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저는 그대로 일단 포트에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삼형전자를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죠.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가 어제 12% 올랐고 오늘 역시 3% 추가로 급등해 줬습니다. 25,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22,600원 선이었는데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 없이 그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는요, 매수가가 참고로 22,650원인데, 목표가는 적어도 지금 24,400원 정도로 봤었는데, 더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고. 네, 참고로 호텔신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통화를 했었지만, 15.9% 정도 수익권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그대로, 그 이후에 그대로 이제 잠깐 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말 정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전에 잠깐 실적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세를 좀 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가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600원대를 잠깐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요. 비중은 지금 10% 정도 담고 있는데 좀 중기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7월 중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지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목표가를 24,400원 정도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면 얼마 정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최소한 지금 한 28,000원 이상은 보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접근이 된다면 3만 원까지도 심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비중이 좀 작은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상님께서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죠. 동원 F&B부터 호텔신라까지 세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장 지나면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일단은 무학이라는 종목이고요. 예. 무학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소주 업체로 경상도 쪽에서 유명한 소주 업체인데요. 무학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월드컵이 이제 수혜를 좀 많이 입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순당의 흐름들, 막걸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국순당의 차트가 정말 다시 한번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왜 그랬냐면 결정적인 게,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즉 막걸리에 1년 동안에 한 사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막걸리량이 8병 정도가 지금 나온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류 그 조사를 하더라도 막걸리는 일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한 병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8병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해외 시장 진출 역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또 우리나라 일단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도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 대표적인 술인 막걸리 알리기 위해서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충분히 마케팅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국승단 매출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인데 무학이라는 종목 역시 지금 막걸리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분자와 같이 믹싱이 돼서 좀 나름대로 주력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막걸리긴 한데 복분자와 함께, 복분자주는 아니지만 복분자 산딸기의 그 액기스와 함께 믹싱을 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충분히 지금 판매가 호조에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소주 매출 역시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월드컵 수혜로 인해서 지금 물론 장기적으로 저 역시도 추천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그만큼 월드컵이 있었던 만큼 주류 업계들 입장에서는 콧노래를 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학이라는 종목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의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저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사항은요, 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 나왔거든요. 재료가 나왔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빠르면 이번 달 정도에 바로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도태되어 있다가 충분히 거래소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코스닥은 좀 수월한데 하지만 그 요건을 갖춰서 오늘 드디어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공시가 나왔고요. 그게 일단은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거래소로 이전이 된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좀 많이 높여지면서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설명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거장님, 네네. 무학이요. 네.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무학 같은 경우에는 4,670원 정도로 지금 저는 매수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 4,800원에서 4,500원 사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에서 20% 정도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목표가는 최소한 한 5,900원대까지는 노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데이터는 좀 전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 정도만 언급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2,680원 정도를 저희 잡았는데 2,700원이 무너지면 일단 매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수가는 3,000원대 초반에서 3,100원대 사이에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 20%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대 후반까지 약 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상님께서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무학과 다우데이터였고요. 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거상님 모시고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일인데요. 이디라는 종목이에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985는 40%인데요. 985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손절가나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건지 그거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디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했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급등 패턴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 추측이 맞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한번 진단 좀 한번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요,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상 바로 거상님과 함께 기업 분석을 해볼게요.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D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재무제표를 뭐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지금 수익성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입니다. 사업이 다각화를 시키면서 뭐 수익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주력했던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일단은 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간략히 뭐 차트상을 좀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적인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요. 또 ED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보유하시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21선상에서 잠깐 맞고 지금 지지가 나와 있는 건데 아직 지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30분봉 차트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보이지 않게 뭔가 좀 재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5일 이상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차트가. 흘러내리는데 거래는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계속 밑으로 내리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뭐 매집을 진행한다. 하지만 매집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좀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좀 크게 한번 올린 다음에 띄워놓고 내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문의를 해준 시청자분께서는 좀 많이 좀 발을 좀 동동 구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다고 좀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내일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등 타이밍 국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깊이 빠진다면 920원까지 다시 올라갈 준다면 다시 950원에서 60원까지 유지가 된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1,000원대에 대한 올라갔을 때 좀 가급적이면 뭐 세력들의 영역을 존중해 주시면서 네, 차라리 중간에 뭐 손실을 좀 줄이면서 그 전량 그 차익 실현 전량 그냥 그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저가주로 거래가 갑자기 터지는 종목들은요. 뭐 아니면 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지 라인 말씀드린 것처럼 920원 그리고 950원대에서 70원대에 대한 회복을 한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용한 전량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예. 예,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자세한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신중한 투자 결정하셔서 또 수익도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상님,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우데이터 기업의 사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의 문제고요. 보기를 드릴게요. 4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프로그램 미디어 제조, 2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3번 전자기기 조립, 4번 결혼정보업체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시는,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